시어머니 대 며느리의 살림 전쟁.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된 혜진은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살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시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에 감사를 느꼈다. 아이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나누면 더 편할 거라 생각했다. 혜진아, 내가 너희 곁에 있으면 아기도 잘 돌볼 수 있고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살림도 도와줄 수 있잖니.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작은 차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엌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침 7시. 혜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 들어서면 이미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계셨다. 문제는 혜진이 평소 좋아하던 방식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어머니, 된장국에 감자랑 두부만 넣으면 깔끔해요. 아니야, 원래 된장국은 호박도 넣고 애호박 없으면 가지라도 넣는 거야. 국물 맛이 달라지거든. 그때는 사소한 의견 차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집인데 왜 내 방식대로 못하지? 반면 시어머니는 또 이런 마음이었다. 살림도 제대로 안 해본 게 국 하나 끓이는 것도 모르네. 서로 말은 삼켰지만 작은 균열은 분명히 생겨 있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저녁 반찬으로 제육볶음을 만드셨다. 혜진은 퇴근하자마자 그것을 보고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는 요즘 고기는 좀 줄이고 있거든요. 아기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먹으려고요. 애 키우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 해. 힘내려면 단백질이 최고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손에 국자를 든 채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밥만 떠먹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제 방식에 간섭하셔. 나 좀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맞춰드리면 안 돼? 어차피 잠깐이잖아. 잠깐이라는 말. 그러나 혜진은 알았다. 이게 잠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 순간 살림이라는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올랐다. 아직은 대포가 터진 것도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쌓이는 불편함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은 결국 밥상 위에서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 혜진은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직접 요리를 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아기를 위해 싱겁게 만든 채소죽.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다 준비했어. 혜진은 뿌듯한 마음으로 식탁을 차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잠시 굳어버린 얼굴로 식탁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야? 네,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 해서요. 혜진은 최대한 밝게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게 무슨 밥상이니? 반찬이 3가지라니. 남자가 힘을 쓰려면 고기도 필요하고 국도 있어야지. 이렇게 차려서야 어찌 몸보신이 되겠니? 남편은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멈추고 눈치를 보았다. 혜진은 억울했다. 나름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밥상이었는데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그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기름진 음식보다는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집안의 밥상은 늘 든든해야 하는 법이야. 남편 챙기는 게 아내의 도리인데 이렇게 허술해서야. 아내의 도리. 그 말이 혜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저도 남편 챙겨요. 하지만 요즘은 도리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혜진은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이미 감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었다.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먹어. 나도 괜찮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너는 괜찮다 해도 손님이라도 오면 이 꼴을 어떻게 보여주겠니?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 대신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다. 혜진은 억지로 웃으며 수저를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밥상 전쟁이라는 전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남편에게 다시 속마음을 꺼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힘들어.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방식대로 해드리면 안 되겠어?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그러나 혜진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순간 단순한 살림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자존심과 존재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밥상 문제로 한 차례 기운이 빠졌던 혜진은 앞으로는 부엌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부딪히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엔 청소와 정리였다. 토요일 아침 혜진은 아이를 재우고 잠시 거실 정리를 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책들을 세워두고 소파에 놓인 쿠션을 가지런히 두는 정도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팔짱을 끼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혜진아, 이게 정리된 거니? 네, 어머니. 소파랑 테이블은 제가 닦았고 바닥도 아침에 청소기 돌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아유, 그게 무슨 청소니?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소파 밑은 안 봤니? 저기 저 책장 위에 먼지도 좀 봐라. 혜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분명 나름대로 깔끔히 했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실까?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다. 혜진은 아기 장난감을 한쪽 박스에 넣어두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장난감을 다 한 대 넣어두면 아기가 찾기도 힘들고 지저분해 보여.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수납함에 넣어두는 게 정리하기 편하고 깔끔해 보여요. 깔끔은 무슨? 인형은 인형대로, 블록은 블록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따로 분류해놔야지. 그래야 애가 배워. 순간 혜진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어머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꼭 어머니 방식대로 해야만 하나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팔짱을 풀며 쏘아붙였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하니? 살림을 오래 한 내가 하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는 아직 애도 처음 키우잖아. 그날 밤 혜진은 남편에게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여보, 난 왜 맨날 틀렸다는 소리만 들어야 해? 내가 뭘 해도 어머니는 인정 안 해주시잖아.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당신도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돼? 엄마도 나름대로 도와주려는 거잖아. 하지만 혜진은 울컥한 목소리로 되받았다.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간섭이야. 내가 한 건 다 잘못이고 어머니 말만 맞다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날 밤 부부의 말다툼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혜진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전쟁 끝이 어디일까? 살림 문제로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혜진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남편에게 걸었다. 그래, 내 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는 있겠지.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남편이 다가와 물었다. 왜 울어? 또 엄마랑 뭐 있었어? 여보, 난 왜 항상 틀린 사람이 돼야 해? 국을 끓여도 청소를 해도 애 장난감을 정리해도 항상 어머니 기준엔 내가 부족하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냥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고집세고 살림 오래 했으니까 자기 방식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순간 혜진은 조금 안도했지만 이어진 남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방식에 맞춰드리면 안 돼? 괜히 부딪히지 말고. 며칠 후 거실에서 또다시 갈등이 터졌다. 이번엔 세탁 방식이었다.
혜진은 아기 옷을 세탁기에 넣고 중성세제를 사용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아기 옷은 손빨래로 해야 해. 내가 애 셋을 다 키워봤지만 세탁기 돌리면 애 피부에 안 좋아. 혜진은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머니, 요즘은 세탁기에도 아기 전용 세탁 코스가 있어요. 괜찮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날이 섰고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다. 엄마, 요즘은 다 세탁기로 해. 괜히 혜진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지금 내 아내 편만 드는 거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야? 반대로 혜진은 마음이 서늘해졌다.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줬지만 그 말투, 그 태도 결국 어머니랑만 더 싸움 붙이네. 결국 그날 저녁 집안은 더욱 냉랭해졌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혜진은 식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양쪽 눈치를 보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혜진은 깨달았다. 남편은 중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도 시어머니는 섭섭해했고 자신은 허탈했다. 그날 밤 혜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남편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 나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버텨야 해. 그러나 그 다짐 속에는 이미 피로와 상처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혜진은 전날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겨우 잠들었고 아침은 간단히 준비하려 했다.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아기에게 줄 죽. 짧은 시간에 나름 성심껏 차렸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허술해 보였다. 혜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날카로웠다. 집안 식구 셋이 있는데 이게 밥상이냐? 아침부터 이런 걸로 때우면 되니? 혜진은 깊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어머니,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점심을 잘 챙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아들 셋 키울 땐 새벽부터 국 끓이고 반찬 7가지는 기본이었어. 내가 하는 건 살림이 아니야. 그 말에 혜진의 손이 멈췄다.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왜 제가 하는 건 다 틀리다고만 하세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즘 세대는 다 이렇게 살림해요. 꼭 어머니 방식이 정답이어야 하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단단히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방식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 남편이 급히 뛰어들었다. 그만 좀 해요, 제발. 아침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의 외침은 이미 불길 위에 떨어진 작은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시어머니는 억울한 듯 말했다. 내 아내가 살림도 모르면서 날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니? 혜진 역시 울컥해 소리쳤다. 무시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결혼했다고 제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지만 누구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저 양쪽에서 쏟아지는 불길에 휘말린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결국 그 아침 식탁 위 음식은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주방에는 국자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고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울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주방에 들어가 스스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방은 이제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다. 며느리 수지는 늘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가 살림은 정성이라며 꼬박꼬박 흠을 잡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지요. 반면 김 여사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왜 이렇게 대충일까?
내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 같아. 그날도 전쟁은 부엌에서 터졌습니다. 김 여사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묵은 김치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김치는 발효가 지나면 볶아 먹든지 찌개로 쓰든지 해야지. 왜 그냥 두냐? 음식은 생명인데. 수진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바쁘니까 편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남는 건 버려도 되고요. 꼭 다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끝나자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고 설거지하던 물소리조차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더 큰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하는 말 다 잔소리처럼 들려. 내가 왜 계속 지적받아야 하지? 김 여사도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이해가 안 돼. 내가 말하면 귀찮아만 하고 살림살이 기본조차 몰라. 어찌 내 아들 장래가 걱정이 안 되겠어? 살림 전쟁은 단순한 음식 문제를 넘어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전면 충돌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결국 남편 민수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솔직히 못 참겠어. 어머니는 왜 맨날 나를 못마땅하게 보시는 거야? 내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잖아. 민수는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원래 좀 꼼꼼하시잖아.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집안일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그러자 수지는 더 격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매일 지적당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야? 오빠는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그때 옆방에서 대화를 엿듣던 김 여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편만 들어달랬냐? 나는 며느리로서 기본은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다. 요즘 세상 바쁘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 게지. 민수는 양쪽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여인의 불만이 동시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요. 그날 밤 민수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회사 동료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내가 정말 미치겠다. 한쪽은 아내고 한쪽은 엄마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둘 다 나만 보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림 전쟁은 이제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라 한 가정의 균열로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수진과 시어머니 김 여사의 갈등은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결정적인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달걀, 아기죽만 준비했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국 하나 끓이는 것도 힘들어. 수지는 깊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아기에게도 부담되지 않고요. 그러자 김 여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말했다. 건강? 허허, 내가 아들 셋 키울 때는 새벽부터 국 끓이고 반찬 7가지는 기본이었어.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니? 순간 수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왜 제가 하는 건 항상 틀리다고 하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말이 끝나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은 불꽃처럼 번뜩였고 부엌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하지만 그 외침은 불길 속에서 작게 들리는 물방울처럼 희미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식사는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주방에는 국자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고 김 여사는 스스로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방은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고
세 사람의 관계에는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다. 주방에서는 수진이 아기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김 여사는 옆에서 냉장고를 뒤적이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건 왜 이렇게 놔둔 거야? 아침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어머니, 괜찮아요. 아기가 먹을 건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괜찮다니 이렇게 대충이면 내 아버지도 안심이 안 되겠다. 집안일은 기본이야, 기본. 수지는 손에 든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속으로 끓었다.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한다는 거야? 민수는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날 점심 갈등은 거실로 번졌다. 아이 장난감을 정리하던 수지는 시어머니의 지적을 듣고 참다 폭발했다. 어머니, 왜 제가 하는 건 항상 틀리다고 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팔짱을 끼며 반격했다. 내가 뭘 최선이라고 해? 내가 아들 셋 키우면서 겪은 일을 한 번이라도 따라 해봤어?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내 방식을 무시해? 민수는 급히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만 좀 해, 제발. 말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작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아이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눈물을 쏟았다. 난 왜 이렇게 늘 틀린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한편 김 여사는 혼자서 주방을 정리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너무 참견했나 하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민수는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자신이 두 여인의 다툼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전쟁은 단순히 살림 문제가 아니야. 서로의 자존심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균형이 걸린 문제야. 그날 이후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주방과 거실, 아이방까지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를 향한 불만과 서운함은 쌓여만 갔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한계점이 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행복은 없다는 사실. 어느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제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만 서로 이해해 주실 수 없을까요? 시어머니도 오랜 고민 끝에 대답했다. 혜진아, 내가 너무 간섭했구나. 살림은 내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했지만 너도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 민수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중과 배려라는 최소한의 룰이 자리 잡았다. 주방과 거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살림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폭발이 아니라 서로 조율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시간으로 바뀌었다.